네, 안녕하세요. FC 팬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브라질과 파라과이 2연전에 대해 토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정말 할 말은 많지만 피파 랭킹 22위로 월드컵 e포트에 든다는 게 신기하고 대표팀 경기 티켓이 매진이 안 됐다는 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심지어 파라과이전은 관중수 22,000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우선 브라질 전부터 얘기를 하면은 5대0 대패는 둘째치고 수비 문제가 크지만 공격을 할 때 계속 롱패스로 최전방의 손흥민 선수 쪽으로 한 번에 연결을 하는데 이런 공격 방법은 절대 브라질 수비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롱패스도 일반적인 롱패스가 아니라 상당히 먼 거리에서 롱패스였기 때문에 밀리탄과 마갈리앙이스 두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막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공격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롱패스 정확도가 좋았던 게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해서 그 정도였지 다른 선수였으면은 그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5대0 패배가 처참하긴 했지만 브라질 전력이 약해졌다고 얘기는 했는데 역시 브라질은 브라질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축구가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껴졌던 게 일본은 자신들의 홈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일본도 대한민국이 사용한 3픽 전술을 썼다는 거고 일본이 8회 승리라망이 생각나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는 건데 막상 경기 기록을 보면 점유율은 일본이 내주는데 슈팅과 유슈팅은 일본이 앞선 걸 보면 얼마나 일본의 경기력이 좋았는지 알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일본 축구를 보면 점유율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독일과 스페인을 이길 때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데 심지어 스페인과 경기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17%를 기록했는데 카타르 월드컵 때와 브라질과 경기에서 공통점이 전방 압박을 해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할 때 빈 공간을 다른 선수가 채워주니까 상대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브라질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했는데 대책 없이 과도하게 하니까 브라질 선수들한테 공간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건 안첼로티 감독이 대한민국의 전술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좋은 경기를 했다. 이 패배로 배워야 한다며 일본을 인정을 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한국 축구가 일본에 얼마나 뒤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안첼로티 감독의 인터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다음 파라과이전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조현우 골키퍼가 아니라 김승규 골키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브라질전에서 상대가 전방 압박을 했을 때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면은 브라질이 전방 압박을 할 때 대한민국이 골킥을 할 때 조현우 골키퍼가 발밑이 좋은 골키퍼가 아니다 보니까 좀 빌드업을 할 때 애려먹었어요. 그래서 김승규 골키퍼를 선발로 내보냈던 것 같은데 시작과 동시에 위기가 있었지만 결과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파라과이전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완벽한 승리를 했다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고립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 고립 문제는 제가 대한민국 대 파라과이 경기 리뷰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솔직히 브라질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고립이 됐어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도 변화를 주는 게 맞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손흥민 선수를 톱에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 선수를 빼고 오영규 선수를 투입했다는 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자꾸 고립이 되니까 공격이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오영규 선수를 투입했는데 그래도 오영규 선수를 투입하니까 공격이 어느 정도 풀렸지만 그냥 손흥민과 오영규 투톱으로 후반전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파라과이전에 이강인 선수가 정말 미친 활약을 했지만 황인범 선수가 전반전부터 활약이 좋아서 대한민국이 파라과이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무엇보다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를 선발 기용 안 한 것도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수비로 출전한 박진섭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능하니까 중원에 황인범과 김진규 두 명이 전진성이 있는 플레이메이커를 선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도대체 홍명보 감독이 하려는 축구가 뭔지 모르겠지만 11월에 볼리비아와 가나 대표팀과 경기에서 플랜 A 여부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월드컵까지 남은 친선 경기가 몇 경기 남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분들 부상 없이 좋은 폼을 유지해야 합니다. 네,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제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주제를 팬심으로서 재미있는 분석과 토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심으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